어,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항상 수업할 때 하루는 이거를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였는데요.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이 됐을 텐데 어, 한때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던 게임입니다. 이게 돈을 내면 이렇게 뭐 3등급 뭐 이런 거 줬던 것 같아요. 등급도 있고 아무튼 돈도 좀 썼던 게임인데요. 뭐 여러분 잘 아시죠? 이렇게 뭐 칠성 캐릭터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오랜만에 보니 재밌네요. 아무튼 여러 개 캐릭터가 있어요.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. 뭐 개인적으로 뭐 재밌는 디자인들도 있고요. 자, 이제 질문하겠습니다. 40개의 캐릭터가 있어요. 40개의 캐릭터. 10개를 그냥 뽑은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뽑았어요. 40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10개를 뽑는 거죠. 그랬을 때 제가 뽑고 싶은 게 있겠죠. A, B, C 뭐 이렇게 40개 이렇게 좀 A1, A2, A40까지 있는데 여기서 A3은 원래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기 갖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10개를 뽑았어요. 10개를 뽑았는데 모든 게 다 다른 게 나오면 그게 좋은 거겠죠. 만약에 똑같은 건 뭐 여러 개 나오고 이러면 좀 싫잖아요. 있는데 또 나오고 이러면 다 다른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질문은 40개 캐릭터가 있는데 현금을 내고 10개를 뽑았더니 10개 중에 중복된 게 있을 확률은 얼마냐는 거죠. 얼마일까요, 여러분?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여쭤보는데 지금 뭐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얼마? 제가 여러분한테 오프라인 수업이고 얼마가 나올 것 같으세요? 라고 질문한다면 얼마라고 얘기하실까요? 계산을 해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. 답이 나옵니다. 3, 2, 1. 자, 생각을 해봅시다.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중복된 게 없겠죠. 뭐 하나 나왔어요. 다음번에는 40개 중에 39개를 뽑아야지. 그러니까 아까 뽑은 게 안 나와야지만 중복된 게 없겠죠. 그 다음번에는 38. 그 다음에는 37. 36. 땅땅땅. 이게 중복된 게 하나도 없을 확률인 거죠. 중복되게 있을 확률은 그거 6건.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70%가 나옵니다. 70%. 맞추신 분 있으신가요, 대략? 그러니까 내가 40개 캐릭터가 있는데 10개를 뽑으면 70%의 확률로, 물론 이게 페어하게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70%의 확률로 캐릭터가 중복돼서 나오는 거죠.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확률을 가르치고 뭐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10개를 뽑아가 중복계 나오면 이제 빡 하는 거죠. 이 사기다. 이 어떻게 내가 40개 중에 10개를 뽑았는데 똑같은 게 이렇게 나와. 이게 사실은 참 인간의 직감이라는 게 참 틀릴 때가 있죠. 뭐 대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틀릴 때가,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거 계산해보지 않은 사람은 70% 나올 거라는 걸 사실 못 받아들이고, 그리고 이것이 사기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. 똑같은 게 나오면.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뭐 매트랩을 한 거고, 여러분은 뭐 넘파이로 하시면 됩니다. 해보시면 그냥 코드도 아주 간단하죠. 10개 숫자 뽑아가지고 0과 1 사이 거기다 40 곱해서 정수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. 저러면 되겠죠? 0부터 39까지 나오겠네요. 볼까요? 자, 첫 번째 경우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26 나왔죠? 중복 1, 1이 3개 나왔네요. 이거 보면 이제 이건 사기다 막 그렇게 딱 좋죠? 30 나왔고,
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서 어떤 감에 대해서 이제 키우시는 게 좋죠. 이거는 괜찮나요? 통과. 10, 10 나왔고 10, 10. 이거는 괜찮나요?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. 아니,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걸 좀 왜 세냐 하면요. 대략 아까 계산한 식과마저 떨어지는 거죠. 3, 3. 그렇죠? 대강 70%라는 거에 대강 맞습니다. 3개 나왔네요. 그러니까 이거죠. 여러분이 10개를 뽑으시면 40개 중에서 중복된 게 있는 게, 그러니까 어떤 게 반복돼서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. 제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, 열네, 15개를 했고요. 이 중에서 중복된 게 없는 게 하나, 둘, 셋, 넷. 아니 10분의 3. 그렇죠? 대략 비슷한가요? 그러니까 대강 맞습니다. 마냐수로 했었죠. 대수의 법칙, 더 law of large number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한 확률에 근접해 가는 거죠. 자,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. 여러분의 직관이 어떻게 틀리는지에 대해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해요. 수업 시간에 한 30명 정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죠. 30명이 앉아 있으면, 자, 여러분 이 반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이 질문을 하는 거 저도 모르죠, 당연히. 그걸 제가 알려면 조사하면 알 수도 있겠네요. 그 출석부를 보고서. 근데 그분이 오늘 출석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. 모르죠. 근데 몇 명이 있으면, 자, 사람 수가 늘어나면 사람 수입니다. 자,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죠. 당연히 한 명 있으면 0이겠죠. 한 명 있는데. 그 다음에 365명, 1대 365일이니까 366일, 2월 29일을 뺍시다.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. 당연히 사람 수가 늘면 생일 같은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올라가겠죠. 그리고 366이 되면 366에서 1이 되겠죠. 반드시 존재를 하죠. 그랬을 때 언제 0.5를 넘냐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OX 베팅을 해야 되는데 몇 명부터는 이따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상금이 똑같다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. 이따와 없다에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되냐는 거죠. 몇 명일까요? 몇 명 있으면 이제 보통 대부분 100명, 150명 이런 얘기를 하죠. 자, 이게 그 생일 문제인데요. 자, n명에 있는 그룹이 있는데 적어도 2명이 3명일 수도 있으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요. 윤년, 쌍둥이 다 됐고 그냥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조금 더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통계학적으로, 그러니까 그 파퓰레이션을 봤을 때.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생일이 315분의 1로 딱딱딱 주어진다고 그냥 아주 러프하게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떠냐라는 거죠. 몇 명? 자, 계산을 해보시면 첫 번째 사람 있습니다. 365분의 365. 두 번째 사람 이걸 피해야 되겠죠. 365분의 364. 땅땅땅 해가지고 365분의 365 빼기, 자, n 플러스 1이 되나요? 이걸 다 통과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아까랑 똑같죠. 수식적으로는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손으로 계산하기 힘들죠. 그렇죠? 해보면 그 경계가 23명입니다. 23명. 23명이 있으면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0.5가 높은 거죠. 물론 그게 100%가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. 366명까지. 하지만 23명만 돼도 존재할 확률이 반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교실에 30명쯤 있으면 존재할 확률이 70%가 넘는 거죠. 그러니까 30명이 있으면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. 3대 2 이상으로. 그게 더 자연스러운 베팅을 해야 된다면 이반에 사람이 저는 같은 생일이 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합리적인 베팅인 거죠. 그렇죠?
그래서 뭐 직관과 좀 틀리기도 하다. 그렇죠? 그리고 여러분 게임에 여러분이 원하는 캐릭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조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. 그 조작인지 아닌지 분개하시기 전에 자 한번 계산해 보시고 평정심을 찾으신다면 이게 뭐 나는 굉장히 원통하고 돈을 뭐 걔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런 원통한 생각이 들지만 이 캐릭터가 또 나오는 게 같은 캐릭터 3개 나오는 게 아주 조작이라 보기에는 근거가 없구나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끔 뭐 저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분개하는 댓글들 보면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게 좀 더 따져보고 분개를 하시는 게 순서에 맞는 거죠. 분개하시는 건 좀 늦게 하셔도 되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이항 분포 베르노이어 그러니까 확률이 p인 거를 뭐 내가 n번 했는데 몇 개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 자 나오죠. 확률이 당연히 1이겠죠. 했었고 이게 굉장히 이항 분포가 굉장히 쓸 때가 많죠. 이항 분포가 뭐 많이 하면 가우시안에 근접한다든지 뭐 그런 성질도 있고요. 그래서 요거는 가우시안에 근접한다는 건 여기나 더 뒤에 나왔나요? 이건 가우시안에 근접한다는 것 같고요. 이것도 한번 더 자세히 할 겁니다.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서 가우시안에 근접한다는 거. 그래서 이항 분포를 많이 했다고 보면 그거는 가우시안을 근사해서 할 수 있는 거죠.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OX 문제인데 다 찍으셨어요. 20개인데. 자, 10개쯤 맞겠죠? 15개 이상 맞을 확률이 얼마일까요? 18개 이상은요. 그런 것들은 뭐 20문제 좀 적긴 하네. 뭐 50문제만 돼도 완벽히 가우시안을 따르겠죠. 그렇죠? 20개도 뭐 충분히 괜찮은 근사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거랑 좀 다른 거죠. n은 크긴 하지만 그냥 p가 고정된 게 아니라 np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. 그렇죠? 그랬을 때는 이거는 포화성 문법을 따른다. 이거는 이제 챕터 2에서 오히려 더 챕터 2인가요?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얘기할 때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로 챕터 1 복습인 거고요. 지금 얘기하는 스토리에서 여러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렇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었나?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챕터 1 동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자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